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갈 때쯤 매번 있는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 시어른들은 하나같이 이세 계획에 대해 물으셨고, 그럴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더 얄미운 건 옆에 있던 시누이인데요. 자신은 결혼하면 일찍 아이를 낳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은 조카 바보인데 자기만 조카가 없다며 있으면 뭐든 해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개념 없이 주둥이 눌리는 시누이가 짜증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절만 되면 시댁이고 뭐고 아무곳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연락 없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고, 시어머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제 진짜 노력해야 한다. 내 친구 딸이 결혼하고 5년 동안 온갖 노력해도 아이 소식 없다가 병원 다닌 지 6개월 만에 성공했다지 뭐니. 너네도 한번 가봐라. 내가 연락처도 알아왔어. 하며 저에게 병원 연락처를 건네셨습니다.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옆에 있던 시누이는 언니, 상의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오빠 애 엄청 좋아하는 거 몰라요? 언니네 부부관계는 해요? 관계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안 생기는 거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병원 가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민감한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 얘 말 하나 틀린 거 없다.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긴 적이 없어. 근데 너 들어오고 딱 하고 끊기니 이상하긴 하지 않니? 너네 집안에 불임이 있니? 불임도 유전인가? 하며 시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둘은 저의 기분 따위는 일절 배려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모습에 불쾌해 그만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언니가 그렇게 까칠하고 예민하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딱딱하게만 굴지 말고 좀 여유도 있어봐요. 그리고 마음씨 곱게 먹고 시댁한테도 잘하고 해야지. 조상님이 애기라도 점지해주죠. 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시누이지만 개소리 짓거리는 모습에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병원을 다닌 지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노력했지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시어머님은 저를 최대한 배려해 주셨지만 아이가 1년이 넘어도 생기지 않자 가족들 앞에서 결혼을 잘못 시켰다면서 내 팔자의 손자는 없나 보다며 저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는 문제가 일절 없고 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지친 저는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에도 대꾸하고 싶지 않았지만 견디다 못해 결국 어머니 저는 뭐 애기 안 갖고 싶은 줄 아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만 좀 들들 볶으세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엄마 그만 좀 해. 무슨 손주 못 봐서 안 달랐어? 적당히 좀 하라고. 1년 넘도록 병원 다니면서 노력했는데 아기 안 생기는 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이 사람 죄인같이 취급하지 마. 소리쳤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동안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만나지 않아 마음이 편해서였을까요? 병원을 다니지 않고 포기한 저희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는 저를 공주 모시듯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출산을 축하한다며 산후조리원 비용과 함께 1,000만 원의 용돈도 주셨습니다. 예전에 했던 모진 말들을 잊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셨죠.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질 거라던 시누이는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다시 저에게 했던 그대로 시누이에게 임신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네가 아들 낳아줬으니 너는 너 닮은 예쁜 딸 하나 낳아라. 너희 시댁에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니? 시댁 어른들한테 연락 올까봐 걱정이다.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옆에서 저도 보란 듯이 그러게요. 아가씨도 곧 있으면 노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산전 검사도 미리 해봐요. 아니면 서방님이랑 상의해서 같이 병원 다녀봐요. 하며 그때 아가씨가 했던 말 그대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가씨는 자신이 무슨 노산이냐며 펄쩍 뛰었고 어머님은 결혼도 30살 넘어서 했으면 언니 말이 맞지. 뭘 그래. 1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빨리 가죠. 하면서 아가씨 등짝을 때렸습니다. 아가씨는 아무 말도 못했고
표정을 보니 잔뜩 삐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가씨네는 아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만난 가족들마다 아가씨에게 이세 소식을 묻는 겁니다. 저에게 했던 그대로 말이죠. 당황해하며 대화 주제를 돌리는 아가씨를 보니 얼마나 고소하던지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서 일부러 아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나이 들어서 애기 낳으면 너만 고생하는 거 몰라? 다 늙어서 애 뒤치다꺼리 할 일 있니? 그리고 애들도 엄마 나이 많으면 싫어한다고 하더라. 70 먹어서 애 대학 보낼 생각이야? 신혼생활은 3년이면 충분한데 언제까지 신혼 타령할 거야. 정신 차리고 애기 낳을 거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 잔소리 하셨고 옆에 있던 저는 아가씨 부부관계는 계속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속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저처럼 병원이라도 다녀봐요. 아가씨가 문제 있는 거면 어떻게 해요? 하며 아가씨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복수해 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너는 말을 해도 내 딸이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니 기분 나쁘게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보며 저는 그때 아가씨도 저한테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병원부터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발끈하세요? 하였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대화 주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는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아기 안 갔냐는 잔소리를 들으니 자연스럽게 친정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 아이 갖기 힘들었던 저였는데 둘째 딸까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낳아줬다면서 시부모님께 더욱 예쁨을 받게 되었죠. 고맙다고 시부모님은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바꿔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가씨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가 연락한 이유는 바로 임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 한 것입니다. 언니, 그렇게 임신 안 되다가 둘씩이나 갖고 임신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도 지금 병원 다닌 지 꽤 되었는데 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법 있으면 저도 알려줘봐요. 시도라도 해보게요.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 다녀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담감이 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마음씨 곱게 먹기요. 아가씨 말대로 마음씨 곱게 먹어야 조상신이 아기라도 점지해주겠죠? 웃으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아가씨가 저에게 했던 그대로 말이죠. 아가씨는 과거에 임신이 안 되어 스트레스 받던 저에게 못되게 말한 것이 기억났는지 전화기 너머로 엉엉 울면서 언니 내가 죄 봤나 봐요. 직접 겪어보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그때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철딱선이 없어서 언니 감정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내가 주제 넘은 행동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네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하고 싶어요. 자신이 직접 겪어보니 제가 힘들었을 것 같다며 그때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면서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아가씨 본인이 안 겪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 법이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요. 사실 그때 아가씨나 어머니가 했던 말들 저 아직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요. 내 마음속에 빗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깐 앞으로 항상 상대방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요. 저는 그동안 임신으로 인해 서운했던 점을 모조리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그런 아가씨의 모습에 저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통화 이후 마음 한구석 묵혀뒀던 응어리가 풀린 듯했고 저희는 예전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면서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저도 아가씨가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이것저것 알아봐주면서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2년의 노력 끝에 결국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에 성공한 건 모두 제 덕분이라며 항상 감사했죠. 예전에는 눈치를 밥 말아먹은 개념 없는 아가씨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저를 잘 따라주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통화를 계기로 여전히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가씨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화는 입으로부터 생기므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구화지문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